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미국에서 농담으로 690억 버는 남자라고 알려진 유명 MC가 있습니다. 그는 스티브 하비로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시작해 TV 진행자, 배우, 사업가, 성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1년에 5,800만 달러, 한화로 690억의 수익을 내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유연하고 매끄러운 방송을 진행하기로 유명한 그가 한국에서의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의 말을 듣고서는 대본을 집어던지고 빵 터지며 심지어 방송사고까지 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죽기 전 한국으로 와보고 싶다는 미국인들의 반응도 상당수 나올 정도였습니다. 어떤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인과 한국인 10명 중 8명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 반중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19개국 국민 24,525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미국인은 전체의 82%였고 한국은 80%에 달했습니다. 또한 독일과 캐나다에서도 응답자의 74%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리서치센터는 미국과 한국, 독일과 캐나다에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반중 여론은 87%에 달했고 호주와 스웨덴은 각각 86%와 83%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부각되는 한편 인권 탄압과 함께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진원지라는 사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였던 국가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리스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역대 최고 수준인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접한 국가인 한국도 피해가 끼치고 있는데요. 같은 동양인이라며 아시아권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미국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미국에서 길거리를 걷다 아시아권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지나가면 니 하오라고 말을 건 후 만약 대답하거나 쳐다본다면 손가락질하고 욕하며 심지어 폭행을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렇게 반중 감정이 심해지며 동양인들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는 와중 미국 유치원생이 유명 TV쇼에 나와 깜짝 놀랄만한 발언을 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동안미를 소개하며 한국과 중국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한 것인데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해당 발언이 화제가 되며 미국 내에서 한국 연예인들이 화제거리가 되기도 하며 또한 넷플릭스 등 한류 드라마나 영화의 미국 내 스트리밍 점유율 또한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8살인 토미는 방송에 나와 MC와 대화를 매끄럽게 진행할 정도로 명랑하고 총명했는데요. 대분이 살면서 겪었던 일 중 흥미로웠던 일에 대해 말하는 중 그의 형은 자신과 여자친구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형 잭은 저와 많은 것을 공유하며 여행을 가서도 많은 것을 공유하고 나눴어요. 예전에 추수감사절 선물로 받은 화살을 함께 쓰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형 잭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여자친구가 아주 이뻤어요. 전 당연히 잭에게 여자친구를 대분을 공유하라고 했고 잭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며 절거부했어요. 곧 이어지는 대분을 좋아하냐는 질문에 토미는 그렇다고 말하며 대화는 이어졌는데요. 잭의 여자친구 대분은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 더욱 이뻐 보이고 매력적이었어요. 심지어 그녀의 부모님 또한 우리 엄마와 나이가 비슷한 걸로 아는데 상당히 어려 보였어요. 처음에는 대분의 누나인 줄 알았다니까요. 해당 영상은 조회수 3,000만 회를 달성하며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유치원생의 발언이다 보니 거짓없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한 시청자들이 궁금증에 사로잡혔는데요. 대분이 누군지 또 대분의 어머니가 누군지 SNS를 통해 찾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 둘의 정체는 한국인 모녀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실제로 해당 나이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미국 내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한국인들은 30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잘 안 늙는 것 같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 아니면 유전적으로 타고난 건가? 그저 부럽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다 보면 이상하게 인형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 있다. 놀라운 건 다른 드라마에서도 똑같이 생겼다는 건데 실제 드라마의 제작 연도를 보면 10년 차이가 난다. 말도 안 된다. 동양인 중 한국인들이 제일 곱게 늙는 것 같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정확한 나이를 알기가 어렵다. 한국은 단체로 약이라도 복용하는 걸까?
아시아권 중 한국만 유일하게 미인과 미남이 많다. 다른 사람들은 중국도 미남 미녀가 많다는데 난 이상하게 정이 안 간다.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해야 하나? 그냥 지저분하게 생겼다. 한국의 식습관을 따라하는 모임이 우리 캐나다에 있습니다. 저도 들어간 지 2달밖에 안 됐지만 한국인들처럼 아름답게 천천히 늙고 싶습니다. 우리 서양 사람들이 몸매나 외모가 출중한 건 사실이지만 35세쯤이 되면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동양권 사람들에게 밀리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 한국 유튜버들의 화장법을 보면서 연습 중이다. 한국인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앞내가 나지 않는 유정과 깜짝 놀랄 만한 자연동안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도 카이스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양인들 중 한국인이 유독 다른 나라 인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어보 피부와 느린 노화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뉴스 영상이나 각종 해외 미디어에서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같은 나이인데 불구하고 또래의 한국인들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 외모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로 한국인들이 똥안으로 사랑받고 있는지 밝힌 카이스트 생물학 교수의 발표 자료입니다. 인류는 노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어떤 음식과 영양소를 섭취하는지에 따라 또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에 따라 노화 유전자의 속도는 다르게 변할 수 있다. 일반 사람들은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지만 한국인들은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곁들여 풍부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고 있다. 식습관뿐만 아니라 과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결핵 환자도 많았으나 지금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쉽게 하기도 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현대인들의 피부가 과거에 비해 젊어졌고 외형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실제로 지금 한국의 65에서 70대 사람들의 피부를 보면 과거 50대 초반의 피부 건강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유들이 한국인의 미모와 동안의 비결로 밝혀지며 한국의 식습관을 따라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은 좋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의 식습관 조사 결과 한국인은 채소 과일 섭취가 부족하며 채소 중에서는 녹색 채소의 섭취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과일 채소 섭취는 감소 추세에 있고 나트륨 과잉 섭취와 어린이의 당뇨 과다 섭취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어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한 영양식생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과일과 채소의 권고 섭취 기준인 1일 500g 이상을 섭취하는 인구 비율은 2015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젊은 성인의 과일 채소류 섭취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인들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 관련 지침으로는 과식을 피하고 신체 활동을 늘리기, 아침 식사하기, 술 절제하기 등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들이 여럿 있습니다. 외적 아름다움이 다는 아니지만 굳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놓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이 젊은 피부와 동안을 유지하시길 바라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